네, 반갑습니다. 아시아경제 시청자 여러분. 7시에 이 만세타임, 여러분의 동반자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하루 잘 보내셨나요? 자, 반갑습니다라는 말이 좀 안 어울리는 날이죠. 자, 이제 오늘 시장 정말 뜻하지 않게 많이 좀 하락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근심과 고민, 자꾸 이렇게 끌어안고 있으셨을 텐데, 자, 근심과 고민 끌어안고 있다라고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여러분 힘드셨죠라고 말을 해봤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자, 제가 해드릴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런 시장 어떻게 앞으로 전략을 해가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종목들을 잡아야 할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를 해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도 그런 전략들 과감하게 한번 세워드릴 테니까 조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좋습니다. 오늘 그리고 역시나 또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내 종목에 좀 특이사항이 있는지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 시간 통해서 종목 상담 과감하게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생방송 시간 안에 전부 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화요일에 만세타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요. 오늘 종목 상담 문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좀 신속하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부터 순차적으로 차근히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번호는요. 1577-5753번이 되겠습니다. 1577-5753번으로 오늘 장에서 힘들게 했던 종목 있으시다면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577-5753번으로 문자 남겨주실 때 내용에다가 전화통화 원한다고 추가로 기재를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만세타임만의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1577-57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신 내용들이요. 잘 접수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종목 상담 메뉴를 클릭하시면 실시간으로 접수가 되어 있는 종목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내가 보낸 문자가 잘 전송이 됐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휴대전화로도 간편하게 접속이 가능하니까요. 만세타임 홈페이지 많이들 접속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시청자 게시판 메뉴도 활발하게 운영 중이니까요. 문자 종목 상담 메뉴만큼이나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라노스 이모동 전문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시죠. 네, 자, 좋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 생방송 시간 안에만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 이 시간 통해서 좀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셨으면 제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분들의 상담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화요일에 만세타임 지금부터 출발을 할 텐데, 자, 오늘 역시나 갑자기 시장이 좋아지진 좋진 않습니다. 이 8월 달부터 시작해서 사실 증시 자체는 상당히 많이 좀 하락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요걸 제가 조금 시장을 같이 한번 짚어보겠는데, 자, 그동안 8월 달 시장, 사실 솔직히 8월 달 시장, 7월 달, 8월 달 2분기 실적 시즌에 있어서 실적 좋은 종목들 올라갈 거다라고는 했지만은 결국은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연출이 됐었습니다. 자, 삼성전자만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를 따라서 거래소만 올라갔을 뿐이지.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지수는 올라가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에만 쏠리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은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왔어요. 2분기가 끝났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왔는데 그동안은 대형주들이 이끌었던 시장이 갑자기 방향성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자, 그 부분이 한번 시장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 보시면은 진짜 8월달, 9월달 정말 계속해서 시장이 꾸준하게 좀 상승했었던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9월달에 약간은 좀 하락했던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장에 갑자기 장중에 마이너스 1.2%까지 쭉 빠졌다라는 거죠.
자, 거래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빠졌다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느냐? 여태까지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거의 뭐 지수를 계속해서 견인을 하면서 꾸준하게 상승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자, 원래 사실 뭐 외인들은 꾸준히 담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관들조차도 사실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도 못 했었고, 기관들조차도 운용하는 펀드에 삼성전자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뒤늦게 생각해서 7월달, 8월달부터 대거 펀드에 투입하기 시작했던 게 삼성전자입니다. 자, 결국은 기관들, 외인들 계속해서 샀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용하는 사실 투자금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10억 이상이신 분들은 그렇게 없을 거예요. 보통은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자,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산다. 사실 사기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산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이 제가 그때 라이브 쇼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200만 원이 가겠어요? 300만 원이 가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정말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170만 원까지는 왔습니다. 자, 근데 갑자기 또 삼성전자에 불가피하게 갑자기 악재가 떴다라는 거죠. 뭐 지난번에 이제 새로 나왔던 갤럭시 노트 7이 갑자기 폭발을 했습니다. 폭발하고 나서 악재가 떴는데도 주가는 상승을 했어요. 자,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폭발하고 나서 삼성전자에서 빠르게 조금 대응을 하면서 전량 리콜을 하는 사태가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신뢰감을 안겨줬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악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다시 한 번 더 재판매를 통했는데 또 한 번 폭발을 했습니다. 자, 결국 이러다 보니까 악재가 두 번 나왔다는 거죠. 한 번 뒤통수 맞은 거는 괜찮습니다. 한 번 뭐 악재가 있었던 거는 괜찮았는데 사실 뭐 신뢰감을 이렇게 다시 한번 불어주면서 호재로서 작용한 부분인데 다시 한번 악재로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삼성전자의 신뢰감이 많이 떨어진 부분입니다. 자, 오늘 장중에 뭐 마이너스 8% 떨어졌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시가총액 우리나라 1위 기업이죠. 150만 원짜리. 자, 170만 원까지 찍었는데 마이너스 8%라는 건 시장 전체적으로는 결국은 큰 악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에요. 자, 그동안 외인들, 기관들 꾸준하게 담아왔었던 종목인데 이제는 기관들, 외인들조차도 양매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최근에 계속해서 조금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뭐 대형주 위주였던 장세가 중소형주 위주로 바뀌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뿐만이 아니죠. 또 어떤 사태가 있었나요? 바로 현대자동차입니다. 자, 현대차를 한번 보시면요. 아, 현대차도 이 대형주, 정말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문제가 갑자기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갑자기 뭐 자동차 또 침수 사건이 일어나면서 또 현대차에서도 악재가 떴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4만 원짜리 종목이 벌써 3거래일 정도 많이 빠졌다는 부분이에요. 자, 현대차 말고 또 뭐가 있죠? 한미약품이 있습니다. 자, 한미약품. 우리나라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하나죠. 자, 한미약품도 잠깐 보면은 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에 사실 호재라는 호재를 띄웠는데 사실 그날 당일날 바로 거래 해지가 됐지만은 공시를 그날 띄운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계약 해지가 됐다라는 악재를 띄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당일날만 하더라도 거의 뭐 800억 정도가 거래가 됐었던 부분이고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손실을 봤고요. 국민연금조차도 1,500억 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형주의 세 종목이 이렇게 악재를 작용을 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좋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많은 개인 투자분들 금리 인상 안 되고 금리 동결되는 순간 시장 상승 나올 거라고 했죠. 자,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상승 나오기보다는 조금 되게 애매한 포지션이 됐다. 차라리 금리 인상이 돼서 시장을 좀 과감하게 빼놨었으면은 수급이 돌아왔을 겁니다.
자, 근데 금리 동결이 되면서 오히려 시장을 애매한 포지션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수급이 부족한 시장이고 이렇게 길게 시장이 빠진 적은 없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정말 이 시장이 하락 나올 때 보통 과거에는 6월 달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브렉시트 당일날만 하더라도 불과 4거래일 만에 시장 과감하게 하락시켰습니다. 자,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겠습니다. 2월 달 우리 설날 끝나고 나서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서 또 갑자기 서킷 브레이커가 생겼었죠. 증시 자체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생기면서 2거래일 만에 증시를 과감하게 폭락시켰습니다. 자, 이때뿐만이냐 더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3년 바로 미국 신용 등급 하락되죠. 자, 이때도 사실 과감하게 시장 빼고 올렸다가 또 빼고 그렇게 길게 걸리진 않았다는 부분이에요. 자, 이게 글로벌 위기 때도 그랬고요. 과거에 계속해서 시장 하락 장세마다 단기간적으로 시장을 뺐다가 오히려 과감하게 조정을 줬다가 반등장이 연출되곤 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시장은요. 자, 지금 시장 한번 돌이켜보면 8월 달부터 해서 14거래일 연속으로 시장 뺐던 적은 사실 지난 10년 동안은 없었습니다. IMF 이후로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IMF 때 이렇게 시장을 오랜 기간 동안 빼놨다가 좀 오랜 기간 동안에 시장을 조정 주면서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손실을 봤다가 상승장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만큼 IMF 이후에 정말 이런 시장은 오래간만에 연출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계속해서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고 있고요. 매수를 하다 보니까 내 종목들은 안 가고 자꾸 저 종목은 가는 것 같으니까 저 종목에 옮겨 탔다가 자, 이 종목 가는 것 같으니까 이 종목으로 옮겨 타는데 자꾸 사는 종목은 안 가고 내가 안 잡은 종목들만 가게 되는 거죠. 자, 오히려 내가 손절을 하거나 매도를 한 종목들만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개인 투자분들이 좀 지쳐가는 장세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투자분들 자꾸 흔들리기보다는 좀 튼실한 종목 하나를 잡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실 주식을 농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내 친구가 갑자기 300평의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지어먹고 살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투자분들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 건가요? 미쳤다고 하겠죠. 자,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땅만 사서 농사를 해서 내가 먹고 살겠다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주식시장 뛰어들어서 옆에 지인이 수익봤다. 자, 옆에 상사가 수익봤다라고 그냥 무작정 뛰어들어서 주식시장에서 수익 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농사를 준비를 할 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날씨도 봐야죠. 자, 땅이 비옥한 땅인지도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종자를 사서 땅에 심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정말 계절에 맞춰서 적절한 시기에 심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종목을 사기 전에 일단은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날씨가 어떤지, 최근에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지 또는 하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신 다음에 어떤 종목들을 살지 그때서 전략을 짜셔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좋은 종자, 결국은 실적이 좋은 종목을 뽑아야겠죠. 자, 지금 3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실적이 강한 종목들은 최근 시장에도 잘 버티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 많이 떨어졌을 텐데 실적 좋은 종목들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다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신다면 좋은 종자를 사서 실적이 좋은 종목을 사서 언제 심어야 할지, 언제 사야 할지 적절하게 판단해서 언제 수확을 해야 할지를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이 빠졌는데 지금 당장 우리 종목들 갑자기 막 떨어졌다고 손절할 때는 아닙니다. 자, 이번 주는 계속해서 조금 이런 형태가 좀 나올 것 같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도 옵션 만기일이죠. 결국은 내일 목요일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좋은 흐름은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 종목들이 가능성이 있다라면 그래도 홀딩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고,
가능성이 없다라면 과감하게 잘라서 앞으로의 실적 시즌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뭐 옵션 만기일 이후에는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 잘 체크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상승했었던 종목 바로 로지시스라는 한번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포착이 됐었죠. 자, 로지시스라는 종목이 오늘 유일한 상한가입니다. 자, 시장에서 유일한 상한가인데, 유일한 상한가는 아니죠. 이 상한가가 2개 나왔는데, 이상하게 로지시스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자, 오늘 공시도 뜨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식이라는 걸 뭘 보고 판단한다고요? 자, 기업의 실적도 당연히 밑받침이 돼야지만은 결국은 거래량을 보라고 했습니다. 자, 위에 캔들 이평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결국은 거래량에서 대부분의 이 종목을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로지시스라는 종목이 일단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좀 조정을 맞으면서 계속해서 횡보하던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 구간 동안에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매집을 했다라는 거예요. 직전에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했던 종목입니다. 항상 돌파를 하려다가 윗꼬리를 빼면서 빠지고 돌파를 하려다가 윗꼬리를 빼면서 빠졌던 종목입니다. 자, 이런 특징들 계속해서 저항대로 걸리는 부분이 바로 이 라인이죠. 4,800원대에서 계속해서 저항대로 걸렸던 부분인데, 자, 왜 이럴까요? 결국은 큰 손들의 평단가가 여기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자, 큰 손들의 평단가가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매집을 겪은 다음에 본인들하고 뜻하지 않게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한 번씩 흔들어 놓고 이렇게 매집을 하게 됩니다. 자, 보통은 주식에서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게 되는데 3번 정도 매집을 하게 되면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 투자분들께서는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할까요? 상승할 때 또는 하락했을 때요. 자, 최저점 매매 이런 데서 매수를 해야 할까요? 자, 물론 최저점 매매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최저점 매매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딜 봐야 할까요? 거래량을 보자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10월 달 들어서 계속해서 양봉 캔들이 띄워주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때도 20일 이평선 돌파는 양봉 거래량 출현했고요. 자, 10월 3일 때도 21 이평선 돌파하는 양봉 거래량은 출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뒤에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부분에서는 바로 그냥 관심 부분만 가져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한번 보겠는데 10월 7일 날 이때 양봉 거래량이 출현하면서 21 이평선 거래량을 돌파하는 양봉 거래량이 출현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뭐라고요? 일단은 관심만 가져봅니다. 자, 그 다음 날에 200% 증가한 거래량이 동반됐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결국은 큰 손들의 매집 단가. 자, 진입은 했는데 다시 한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표시입니다. 자, 결국 제가 우라노스 전문가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 구간이죠. 자, 이모동 전문가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구간. 이 거래량만 돌파하게 되면 이때부터 평단가를 맞춰서 같이 걸어가자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서 막혔던 부분을 큰 덩어리가 과감하게 뚫어줬다라면 우리는 뒤에 졸졸 따라가면 됩니다. 자, 이날 종가에서만 매수를 하시더라도 단기간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일주일 또는 보름 안에 그냥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로지시스 같은 경우는 오늘 특별한 이유도 없었지만 바로 제가 이모동 전문가가 좋아하는 이 시스템에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자, 로지시스 같은 모습 이렇게 나왔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또 오늘 하이셀이라는 종목도 있죠. 하이셀이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이셀이라는 종목도 사실 제가 포착됐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무슨 종목인가요? OLED 관련주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삼성 그 평택 공장 인근에 있는 토지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은 나왔는데, 자, 유독 하이셀이 가장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테마? 같은 테마가 있는, 같은 재료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가장 올라갔습니다. 실적이요? 물론 실적도 좋습니다. 실적도 벌써 8년 정도 연속 흑자입니다. 실적도 당연히 좋기 때문에 주가는 실적을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큰 틀을 봤을 때는 결국 실적을 봐야지만은 단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죠. 바로 거래량입니다. 자, 거래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이셀이라는 종목도 일단 9월 22일부터 해서 양봉 거래량이 21 이평선 돌파하는 양봉 거래량이 한번 출현을 했었습니다. 자, 이때 한번 출현했었는데 그 다음 날 200% 증가한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9월 27일 날 거래량이 동반됐지만 그래도 그 다음 날 대량 거래량은 동반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동안 한번 보니까 없었어요. 없다가 10월 6일 날 바로 양봉 거래량이 출현하면서 양봉 캔들이 떴다는 거죠. 자, 이날 21 이평선을 돌파하는 양봉 거래량이 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한번 보겠게요. 그 다음날 보니까 전일장 대비해서 2배 이상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때부터 주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투자분들 뭐라고요? 이모동 전문가가 말하는 구간, 바로 여기에서 큰 손들하고 매집 단가를 맞춰서 같이 걸어가자라는 겁니다. 자, 요 구간 자체들이 보면 보통 평균적으로 직전 저항대, 바로 직전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던 구간입니다. 자, 요 구간 돌파하면서 대량 거래량이 같이 동반됩니다. 그만큼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큰 손들의 바로 진입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같이 들어가자라는 겁니다. 자, 장중에도 좋고 장 마감 직전에 종가 베팅으로도 좋습니다. 자, 요때 그냥 차분하게 따라 들어가셔서 단기간적으로 20%든 30%든 큰 욕심이 아니라 그냥 수익만 보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장에 하이셀 같은 경우도 장중에 거의 뭐 27%, 28%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었죠. 자, 요 종목도 제가 사실 포착됐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일주일 전에 한번 공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어떻게 해서 상승을 하는지 그리고 이런 오아시스 기법에 포착되는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오아시스 기법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8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전부 다 하나하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 공개 방송을 어떻게 들어오는지 우리 김민재 앵커님 다시 한번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우라노스 이모동 전문가와 함께 오늘 장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라노스 이모동 전문가가요, 주식시장은 농사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의 미리 주변 상황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결국은 실적 좋은 종목을 가려내야 하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공부하기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도 무료로 우라노스 이모동 전문가가 강의를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조언을 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잠시 후에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아시스 기법까지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공부하는 법까지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오늘 밤 8시부터 컴퓨터 앞으로 가셔서 검색창에 만세타임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다음에 스크롤을 조금만 내려주시면 우라노스 이모동 전문가의 얼굴이 있는 빨간색 배너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시간을 보시면요. 7시 30분이 아니고요. 8시부터입니다. 8시부터 9시 30분까지 무료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방송 보기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많이들 동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만세타임만의 홈페이지 통해서요. 지금 또 어떤 종목들이 실시간으로 들어와 있는지 좀 한 종목 한 종목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전에 순차적으로 종목 상담을 도와드린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문자 보내주신 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9657님께서 가장 먼저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꼭 진단 부탁합니다. 성창기업 지주 가지고 있고요. 매수가는 3,5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어서 LG전자 분석 바랍니다 하고 문자 주셨고요. 한국카본 매수가는 6,42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고 5327님께서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이츠스키는 52,000원에 10%인데 매도 시점 꼭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어제도 화성산업 안 알려주셨잖아요. 하고 3557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3557님께서 어제 화성산업 종목 상담을 보내주셨는데 채택이 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꼭 상담을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라노스님 수고하십니다. 바이온을 가지고 있는데요. 2,970원에 30%입니다.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하고 문자 주셨고요. 셀루베드 2,660원인데 어찌해야 하나요? 하고 8362님께서 또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수고하십니다. 일진홀딩스를 11,200원에 10% 가지고 있는데 너무 하락해서 어찌해야 할까요? 하고 문자를 남겨주셨고요. 우라노스님 항상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GS글로벌을 3,010원에 30% 가지고 있는데 향후 주가 방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 상담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신속하게 먼저 보내주신 분들부터 한번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시장이 별로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 시간 안에 좀 최대한 빨리 보내주셔야 제가 또 많은 분들을 이렇게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뭐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창기업 지주 매수가 3,500원이라고 왔습니다. 자, 성창기업 지주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과거에 일단 뭐 테마성 종목 중에 하나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은 뭐 매수가 같은 게 일단 최근에 3거래일 전에 급등할 때 이렇게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요 종목이 지금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일단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좋은 종목입니다. 자, 뭐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서 조금은 희망적이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어떻게 올라가야 하느냐? 바로 전략을 좀 짜드리겠는데, 바로 요 종목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이 바로 이날 10월 6일이죠. 10월 6일 날 양봉 거래량이 한번 출현하면서 2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흐름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200%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날 종가에 매수를 하시면은 지금 손실권은 아니십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급등하는 종목들 20% 30% 올라가는 종목들 따라 들어가는 걸 좋아하세요. 자, 그러지 말고 종목은 분명히 과거의 습성을 그대로 따라하는 흐름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자, 성장기업 지주 같은 경우는 보통 윗꼬리가 한 번씩 계속해서 빼주는 그런 종목의 특징을, 이런 흐름들을 갖고 있던 종목 중이에요. 그러면은 한 번 급등 나올 때 강하게 급등 나오기보다는 무조건 윗꼬리를 좀 빼주는 습성이 거의 한 80%에서 90% 다시 나오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이 올라갈 때 따라잡을 게 아니라 종가에서 베팅만 하셨어도 됐었습니다. 자, 다행히도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여태까지 과거에 저항대로 형성했던 이 라인, 바로 3,000원대죠. 이 3,000원대를 지지 라인으로 받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3,000원대 밑으로만 안 떨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자,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릴 테니 3,150원을 잡고 가시고요. 자, 목표가를 갖고 간다라면 이 종목이 아직까지 뭐 거래량이 좀 부족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수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소요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시간 소요가 되시되 3,800원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으니까 3,800원까지는 목표가로 두시고 차분하게 홀딩해도 좋다라고 이렇게 마무리 지어 드리겠습니다. 자, 성장기업 지주 이렇게 봐드렸고요. 그 다음 종목은 이츠스킨이라는 종목이네요. 자, 이츠스킨, 뭐 대표적인 바로 뭐 화장품 관련주 중에 하나죠. 자, 이츠스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상장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2015년 바로 12월 달에 상승한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횡보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츠스킨 같은 경우는 혹시 실적을 확인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제가 요거 실적을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이츠스캔이 사실 실적이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자, 보시면은 매 분기마다 매출액은 감소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또한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매 분기 때마다 실적은 꾸준하게 감소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자, 오히려 이츠스킨이 사실 뭐 중국 요우커의 뭐 이렇게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많이들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츠스킨보다 다른 브랜드 쪽에 더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업종 중에서도 이츠스킨이 조금은 상대적으로 밀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최근에 일단 매수가가 52,000원이라면 현재는 수익권입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바로 그렇게 큰 거래량이 동반되지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횡보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종목들은 2개월, 3개월 더 횡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별한 모멘텀이 없거나 수급이 없다라면 이런 종목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주봉상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손절가는 제가 5만 원대라고 손절가를 잡아 드리겠고요. 자, 목표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거를 장기 투자를 하실 자신이 있다라면, 자, 장기 투자를 할 자신이 있다라면 이 종목을 길게 끌고 가면서 75,000원까지는 갖고 가셔도 좋습니다. 자, 문제는 75,000원까지 가는데 1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종목은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서 59,000원대까지 해서 조금 단기간에 정리를 하시고 수익을 보신 다음에 다른 좋은 종목으로 바꾸시는 게 좋겠다라고 마무리를 지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츠스킨은 뭐 최근에 뭐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네요. 자, 그 다음 종목을 또 하나 볼까요? 자, 우리 뭐 하트를 보내주신 분이죠. 자, 바이온 2,970원이라고 왔네요. 비중은 30%라고 왔습니다. 자, 2,970원이면 일단은 매수가 대비해서는 조금 손실권이십니다. 자, 2,970원이면 이 직전에 급등할 때 이 부근에서 사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종목들 어떻게 되나요? 자, 제가 매수할 때를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자,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그 다음날 200% 증가한 거래량이 됐을 때, 큰 손들이 매집해놓고 주가를 상승시킬 때 따라 들어가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매수를 하신 부분도 사실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 다음날 충분히 수익 볼 수 있었는데 너무 높은 수익을 바라다 보니까 손실로 돌아간 겁니다. 자, 보통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보통 40% 정도는 밀리기가 마련입니다. 급등한 만큼 40%에서 60% 정도는 하락을 하는데 요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만들어준다면 이 종목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직전 추세에 저항대로 형성했었던 이 부분을 이탈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 손절가는 2,400원이 됩니다. 자, 2,400원 이탈 안 되면 이 종목은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고, 자,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현재 구간대는 다시 한번 힘을 모았다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종목은 재차 한번 V자 반등으로 올라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은 보통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필요할 텐데 그래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는 2,800원에서 잡아드리겠고요. 2,800원 돌파한다라면 추가 상승은 가능하니까 조금 보유를 하시면서 좀 보유를 하시다가 수익으로 좀 전환하셔서 교체를 하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